2019년 3회 전기 기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41번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수소 냉각 방식 살펴보면요. 풍선 감소하고요. 냉각 효과도 크다는 거죠. 출력이 증가하고 수명 연장 또 소음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방폭 설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터빈이나 대형 조상기에 채용되기 때문에 또 고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 밀도는 7% 정도 돼가지고 수소가 공기 밀도의 7%죠. 풍선이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하고 뭐 효율도 높아지고요. 또 비열 이런 것들이 커서 냉각 효과도 크고 크기를 또 적게 할 수 있지만 출력은 또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절연 수명 연장에 장점이 되고요. 전폐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수소가 빠져나가면 안 되죠. 불순물 출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하고요. 방폭 설비, 고가, 코로나 발생이 적다. 이런 장점들이 있죠. 문제로 가보면 이제 그것이 아닌 것들은 그렇죠. 풍선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열 전도율 좋고요. 그다음에 절연문에 살아 작용이 없고 절연 열화가 작다는 거죠. 수명이 길고 반폐형 아니네요. 전폐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물질에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전폐형으로 해야 되죠. 4번이 옳지 않네요. 42번 전력 변환기가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전력 변환 장치 이런 것들이 있죠. AC를 DC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컨버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DC를 다시 AC로 바꾸는 것이 인버터죠. 그리고 AC 주파수 변환하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 또 DC를 DC로 바꾸는 것을 초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즉 컨버터, 인버터 이런 정육이 이런 것은 전력을 바꾸는 거지만 유도 전동기는 아니죠. 얘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 아닌 거죠. 43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시 발생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자, 돌발 단락 시 어떻게 됩니까? 2, 3 사이클 동안 이렇게 큰 단락 전류가 흐르고 이후에는 결국 조금 줄어든 그렇죠?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때 발생한 단락 전류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을 하지만 이때 영구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제한을 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돌프, 누돌 생각하고 반짝이는 코 그래서 영구 단락 전류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었죠. 그렇지? 그래서 큰 과도 전류가 흘러서 권선의 소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단락 전류는 전기자 저항이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누설 리액턴스, 반작용 리액턴스 이런 것들이 제한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네요. 코일 상호 간의 큰 전자력에 의한 코일 파손도 우려가 되고 큰 단락 전류 후 점차 감소해서 지속 단락 전류를 유지하게 되죠.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것이 명확하게 틀린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44번. 이 문제는 지금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이것은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사실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이것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뭐 정류자 브러쉬 사이의 주파수 이걸 디테일하게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은 좀 아무튼 좀 어렵고요. 여기에서는 답 기억하면서 아마 나오게 되면 같은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 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렇게 된다. 뭐 이건데요. 요거는 답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 줍시다. 요거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45번 2를 전압, R을 1차 저항으로 환산한 저항, X를 1차로 환산한 리액턴스라고 할 때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을 나타내는 거 이것도 우리가 공부는 했었죠. 그래서 원선도의 지름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도 사실상 외워야 됩니다. 리액턴스 분의 그렇죠? 기전력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을 리액턴스로 나눈 값 이것이 답이 됩니다. 원의 지름 3번이 답이죠. 46번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보통 P로 표현하고요.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 이걸 Q로 보통 표현하죠. 그럴 때의
뒤진 역률에서의 전압 변동률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변압기에서의 퍼센트 저항 강화, 백분율,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주어진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전압 변동률은 애정 변동률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무부하 전격 전압 그다음에 전격 전압이죠. 이거의 차에다가 곱하기 이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고요. 또는 이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지게 되면 지상인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 하면서 P 코사인 세타, Q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진상인 경우가 여기 P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요거는 여러분들 공식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다면 퍼센트 저항 강화 3에다가 역률이 지금 80%니까 코사인 세타를 0.8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공식 써볼까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뒤진 역률이니까요. 여기가 진상이 되는 거죠. 진상. 그래서 지상이죠. 늦게 오는 거니까 진상이 아니라 지상. 지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를 쓰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LG U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L이 지상이고 여기 또 G자 또 들어가네요. 그럴 때가 여기가 플러스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진상은 마이너스다. LG U 플러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상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써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3%니까요. 3% 곱하기 0.8 플러스 여기가 4%죠.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2.4에 64, 24, 2.4 그러니까 4.8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47번 직류 발전기에 직결한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발전기의 부하는 100kW, 효율이 90%고요. 전동기의 단자 전압은 3300에 효율이 90, 역률이 90이다. 전동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건 문제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이 발전기가 전동기에 물려 있는지, 전동기가 발전기에 물려 있는지. 근데 발전기에 직결했다. 그러니까 여기 발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전동기를 유도 전동기죠. 유도 전동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발전기를 좀 돌리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발전기에서 부하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얘가 100kW가 되는 거고 효율이 90%다 그랬으니까 이때 출력이 즉 100kW인데 얘가 90%를 만드니까 여기에서의 입력 얘가 출력이니까요. 입력 자체는 우리가 효율을 0.9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입력분의 출력.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출력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이 지금 100kW가 주어져 있으니까 입력은 0.9하고 이렇게 바꾸면 되죠. 0.9분의 여기가 100kW 이렇게 되니까 111kW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11이 나오네요. 111 정도가 나오고요. 즉 여기 입력이 111kW가 지금 전달이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또 유도 전동기 얘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에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얘 단자 전압이 3300V 효율 역률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전동기에서의 효율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요. 전동기 여기는 발전기였고요. 전동기에서의 지금 전동기에서의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입력분이 얘도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입력이 3상 유도 전동이니까 여기도 루트 3 VI의 역시 코사인 세타 이것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은 이제 얘로 볼 수 있죠. 얘 111kW 킬로와트 단위로 해본다면 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 효율 뭐 여기 우리 에타라고 표현한다면 자리만 바꾸면 되죠. 에타와 I를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자 I는 가봅시다. 루트 3 V 에타가 되고요. 거기에 코사인 세타 분의 111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단자 전압이 3,3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였습니까? 0.9고요. 코사인 세타 역률도 0.9라고 했고요. 거기에 111kV죠. 여기 1kW니까 여기도 10의 세제곱 이거 해서 계산해 보니까 23.975 뭐 이런 값이 나오네요. 계산기로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4번을 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48번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 그랬는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농용에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극수 변환법, 그렇죠? 주파수 변환법 그리고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1차 전압 제어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농용은 극수, 주파수, 1차 전압 제어법이 있고요. 권선형은 2차입니다. 2차 권선형은 2차 저항 제어법, 여자 제어법, 또 종속법 이런 것들이 권선형에 해당되죠. 그래서 종속법, 2차 여자 제어, 2차 저항 제어 이런 것들은 종속법이고요. 권선형이고요. 여기서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극수 변환법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극수 변환법. 49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사실 단상 유도 전동기가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기동 토크가 없어서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삼상에 비해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아주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이 딱 그 특징이 지금 주어져 있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역시 한번 뭐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볼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고 그렇죠? 기동 장치가 필요해서 반콘 분쇄 기억나죠? 그런 어떤 기동법에 의해서 기동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 1번이 답입니다. 50번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 n이고요. 동기 속도를 ns 그렇죠? 이렇게라고 하고 순 방향의 회전자기의 슬립을 s라고 하고 그때 역방향의 회전자기에 대한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이 전동기설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순방향으로 우리가 그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역방향으로 또 얘가 발생하게 되죠. 교번 자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의 슬립을 만약에 뭐 우리가 S1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대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슬립은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슬립이.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한데 여기가 슬립이 0일 때, 여기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슬립 S1이라고 하는 슬립 크기가 여기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슬립은 2에서부터 이 S1의 크기만큼을 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방향 회전자계에서의 회전자의 슬립은 E-S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죠. 51번 그림은 여러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부터 4까지를 차례로 나열한 것, 차례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이 속도 특성은 여기에 전류에 따른 이 속도 특성 곡선이 사실 이 아래로부터 해서 이렇게 직, 분, 차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직, 분, 차 이렇게 된 거나 지금 그대로 얘를 지금 분, 차 이런 형태로 지금 동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로 분, 차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전류에 따른 회전수 관계 직가분차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류에 따른 가장 속도의 변화가 큰 것이 이 직권이고요. 분권이라든가 차동복권 이런 것들은 거의 정속도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속도 변동이 가장 적은 전동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속도 변동이 가장 적은 쪽, 요쪽 뭐 분권, 그렇죠? 차동 복권 이런 것들이 3, 4번에 해당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되는 것이 직권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또 그걸 통해서도 2번을 찾을 수 있죠. 52번 동기발전기 3상 단락곡선에서
단락 전류가 계자 전류에 비례해서 거의 직선이 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거 우리 개념 시간에 살펴봤죠. 요것은 지금 이렇게 단락 곡선이 얘는 직선을 유지한다 그랬었죠. 무브와 포화 곡선은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계자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이렇게 포화된다. 그렇죠? 뭐 하나에 이렇게 다가서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단락 곡선 같은 경우는 계속 직선을 유지하면서 증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여기 단락 곡선이 거의 직선이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53번 그림과 같은 변압기 회로에서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 지금 여기 뭐 저항들은 정해져 있는데 권수비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쪽으로 전력 공급이 최대가 되느냐 그 얘기인데요. 사실상의 이 양쪽에 저항값이 우리 기전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서로 같을 때 R과 R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값이 서로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될 조건이다 그랬었죠. 여기에서도 이 저항이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될 때 이 저항과 이 저항의 어떻게 보면 등가적으로 같은 저항이 존재할 때 최대로 전력이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결국 여기에 있는 저항의 그 권수비 우리 공식 있잖아요. 우리가 권수비를 A라고 한다면 이게 N2분의 N1 또 얘가 V2분의 V1 이렇게 되죠. 이거 전류 입장에서는 I1분의 I2가 되고요. 또 임피던스나 이런 저항 입장에서는 순서 이것대로 유지가 되죠. R2분의 R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저항이 등가적으로 같은 값을 갖는 저항값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권수비는 그대로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는 권수비 A를 그냥 찾아주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R2가 지금 100이고 여기에서 지금 R1이 1kg니까요. 1000 이대로 권수비를 하게 되면 이 둘은 이 권수비에 따른 사실상 같은 저항이다. 같은 값의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약분해 보면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권수비는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답이 2번입니다. 54번 1차 전압이 V1, 2차 전압을 V2라고 하는 단권 변압기를 Y결선 했을 때 그때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죠. 여기에서 등가 용량은 자기 용량과 같습니다. 자기 용량. 그래서 만약에 Y결선 아닐 때 뭐였습니까? 우리가 부자는 고승, 부자는 고승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Y결선이 아닌 우리가 단상에서 뭐 이걸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얘가 저압이고 얘가 고압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자면 고압 V2분의 승합은 이제 V2-V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V1이 더 크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뭐 이거 바꿔주면 되니까 V1- V2 이런 관계가 일반적인 그쵸?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부하 용량분의 등가 용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Y결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3상으로 해서 Y결선 했을 때는 요 일반식과 Y결선 어떻게 됩니까? 똑같았죠. Y결선 똑같았고요. 델타 결선일 때가 그쵸? 곱한 값에다가 VH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에 루트 3분의 1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V결선일 때 이 값에는 루트 3분의 2였죠. 얘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여기 Y결선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단권 변압기 단상에서 사용할 때랑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방금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한 것과 동일한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델타 결선, V결선에서의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의 비율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봅시다. 55번 몰드 변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몰드 변압기 뭡니까? 내부에 우리가 절연물을 그렇죠 수지를 이용해서 채운 거죠. 뭐 유입 변압기 그다음에 공기로 우리가 절연시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몰드 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내부를 채운 변압기인데요. 난연성,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고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요.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절연 레벨은 높고 건식 변압기에 비해서 소음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절연 레벨이 낮다 그러지 않고요. 절연 레벨은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는 높다는 거죠. 4번이 틀린 거고요. 자기 소화성, 그다음에 소형 경량화, 건식에 비해서 소음이 적다 이런 것들은 맞다는 얘기죠. 56번 전격 전압이 100, 전격 전류가 50인 분권 발전기에 유기기 전력이 몇 볼트가 되는가? 전기자 저항, 계자 전류, 전기자 반작용을 무시하는데요. 이 분권 발전기, 자 여러분들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분권이니까 병렬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여기 기전력 E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전압 강하, 그쵸? 여기에서 전압 강하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아무튼 흘러나가는 전류를 계자 전류, 이쪽에서 나가는 전류가 IA 전기자 전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 부하 쪽으로 이제 나가는 전류가 있겠죠. 그래서 전격 전압이 100V다 그러면 이쪽 단자 전압 부하 쪽으로 걸리는 전압이 100V가 되고요. 또 이 부하 쪽으로 가는 이 전류가 지금 50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계자 전류와 전기자 반작용을 무시하니까 이거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여기 IA 자체도 다 50A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0.25옴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전압 강하 그쵸? 50 곱하기 0.2를 해야 여기 내부 전기자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고요. 또 거기에서 이 단자 전압 100을 더한 것이 최초의 유기기 전력 2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10이고 여기가 100이니까 결국 110V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57번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각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변압기의 용량에 비례하려면 각각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당되는가? 일단 이론을 한번 보면요. 부하 분담비는 각각의 변압기 용량이 있을 때 그 용량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A면 A, B면 B 이렇게 같은 곳에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A면 이쪽에 퍼센트 A가 임피던스 A가 와야 되고요. 또 B면 이쪽에 퍼센트 임피던스 B가 이쪽으로 곱해져서 이렇게 해서 부하 분담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3번으로 돼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여기서 공부했던 것처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쵸? 이 부하 분담비에 반비례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를 변압계 용량에 반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쵸? 여기도 이렇게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은 얘네 둘이가 반비례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냥 해석한 답이 지금 3번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 이것도 3번이 답이 처리가 됐는데 이 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오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데요. 이걸 엄밀하게 한번 보면 변압기의 용량에 비례한다는 것은 뭐냐? 부하 분담을 우리가 PA, PP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변압기 용량에 비례한다는 것은 PA, PP 이걸로 사실은 끝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뒤에 들어오는 것들이 똑같이 11 같은 값을 가져야만 얘네 둘에 그냥 비례하게 되는 거죠. 즉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용량에 관계없이 이 값이 같아야만 이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용량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만 일단 문제에서 3번이 정답 처리가 됐고 실제로 지금 요것을 해석한 것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지금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3번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맞다면 변압기의 용량이 비례하고 여기가 하려면이 아니고 하고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이렇다면 3번이 정확하게 맞죠. 그런 관계 때문에 여기를
비례하고로 생각해 보면 3번이 맞고요. 비례하려면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이 두 값이 즉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같아야만 이 부하 분담이 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아무튼 있고요. 여기에서는 3번을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58번 SCR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과전압에 약한 편이고요. 열 용량이 적어서 고온에 좀 약한 편. 이건 뭐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류가 잘 흐를 때에는 여기가 지금 저항 성분이 없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도체처럼 얘가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뭔가 저항 성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압 강화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4번 게이트에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 시간까지 짧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유도 발전기의 동작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자 개념에서도 이 유도 발전기는 사실 따로 다루지 않았죠.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로 사실 진짜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뭐 비슷한 문제, 동일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이 유도 발전기는 주파수를 증가시키려면 회전 속도를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유도 발전기의 특징은 이 주파수는 전원 주파수로 미리 정해져 버려 있어서 회전 속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유도 전동기를 그렇죠. 뭐 역으로 돌려서 이 회전 자계보다 더 빨리 돌려버리면 당연히 얘가 발전기로서 동작은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점들이 당연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선 3번 그 특징을 기억해서 이 문제는 역시 그렇게 답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하나의 유형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9번은 이렇게 정도만 하고요. 60번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계전기 그랬는데요. 변압기 온도 중요하죠. 온도 체크하고요. 과전류 그 다음에 특히 비율 차동 계전기 상당히 잘 쓰게 되는 부분이고요. 임피던스 계전기는 이제 선로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선로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계전기로서 얘는 선로에서 사용되는 것, 나머지 것들은 변압기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이번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